여보세요? 궁금이니? 요즘 어떻게 지내? 중앙대학교 입시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어?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며 너가 어떤 전형과 어떤 학과에 지원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 먼저 주요 전형의 전형별 지원 인원과 경쟁률에 대해 알아보자. 다빈치형 인재의 경우 모집 인원은 605명이었고 7,925명이 지원을 해서 13.1의 경쟁률을 보였어. 탐구형 인재의 경우 모집 인원은 552명이었고 6,710명이 지원해서 12.2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SW 인재의 경우 75명 모집에 804명이 지원을 해서 10.7의 경쟁률을 보였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표야. 전형별로 그래프가 3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그 차이점을 한번 봐볼까? 탐구형 인재와 SW 인재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보이네. 2020학년도에 잠깐 경쟁률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어. 반면 다빈치형 인재는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쟁률이 2019학년도에 16.2, 2020학년도에는 15, 2021학년도에는 13.1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전형별로 모집 인원과 경쟁률의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지원할 곳에 대해 잘 고민해봐야겠네. 주요 전형의 지난 3년간 경쟁률 변화를 알아봤으니 이제 2021학년도의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을 서로 비교해볼까?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전형이 궁금해. 궁금이, 넌 역시 궁금한 게 많구나. 그런 자세가 바로 진정한 중대인의 자세지. 너라면 반드시 합격하겠어. 자, 일단 이 표를 보자. 다빈치형 인재 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 SW 인재 전형은 앞에서 얘기했으니 사회통합 전형으로 넘어가 볼까? 사회통합 전형은 642명이 지원했고 26.8의 경쟁률을 보였어. 기회균등형 전형은 1123명이 지원해서 9.7의 경쟁률을 보였고 장애인 등 대상자는 95명이 지원해서 11.9의 경쟁률을 보였네. 특성화고 졸재직자 전형은 1469명이 지원을 했고 7.2의 경쟁률을 보였어. 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전형은 무엇일까? 계열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전형들보다 모집 인원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인 것 같아. 그럼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전형은 어떤 전형이야? 바로 특성화고 졸재직자 전형을 제외하고 9.7의 경쟁률을 보인 기회균등형 전형이야. 전형별로 경쟁률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해서 지원할 전형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네. 그런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 최초 합격자들의 등록 인원이 달라. 따라서 추가 합격 인원도 달라지겠지? 추가 합격 인원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니 경쟁률뿐만 아니라 충원율도 같이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표를 보면서 전형별 충원율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 2020년과 2021년의 전형별로 충원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와있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충원율이 가장 높았던 전형은 174.7%로 SW 인재 전형이야.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은 110%에서 140%로 비슷한 충원율을 보이고 있어. 궁금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형 혹시 기억나? 사회통합 전형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척하면 척이네. 맞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사회통합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어. 근데 형, 충원율이 정확히 뭐야? 그거는 찰리를 통해 알아볼까? 찰리! 충원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충원율은 모집 인원에 대해 추가 합격한 인원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과에서 최초 합격자 외 추가 합격한 합격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10명 모집인 경우 1등에서 10등까지 합격하고 11등에서 25등까지 총 15명이 추가 합격을 한 경우 충원율은 150%로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충원율도 잘 고려해야 되는구나. 특히 올해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 1단계에서 3.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니 충원율이 높은 학과는 합격할 가능성이 크겠지? 학과별 충원율 현황은 빅하우스 뉴스에서 추가로 확인해보자. 그렇다면 경쟁률이 가장 낮고 충원율이 가장 높은 전형으로 무작정 지원하면 될까?
경쟁률과 충원율은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전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하니 합격자 교과 등급을 같이 살펴보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 그럼 전형별로 합격자 교과 등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볼까? 각 전형별로 지원 인원 및 등록 인원의 내신 등급 비율이 어떠한지 나와 있는 그래프야. 높은 등급의 비율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아래 파란색이 평균 1등급, 바로 위 주황색이 2등급 학생들의 분포야.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지원자의 71%, 등록자의 66%가 2등급 이내 학생이었어. 또한 SW 인재전형은 지원자의 60%, 등록자의 64%가 2등급 이내의 학생이네. 반면 탐구형 인재전형은 방금 두 전형과 달리 3등급 지원자 및 등록자의 비율이 높아. 그리고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 따라 내신 등급 비율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SW 인재전형에 비해 높은 등급의 합격자 비율을 줬구나. 맞아. 그렇다면 합격자의 교과 등급이 가장 높았던 전형은 다빈치형 인재전형이겠지?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서울 캠퍼스의 경우 2등급 안에 지원자가 가장 많았고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은 2등급 초반이야. 지원자의 교과 등급도 가장 높았고 지원자와 합격자의 교과 등급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 다음으로 탐구형 인재전형은 지원자 및 합격자의 등급이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비교해 1등급 정도 낮은 편이야. 탐구형 인재전형은 희망계열 학과와 관련된 교과,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전형이야. 전 과목의 성취가 고루 좋지 않더라도 지원한 학과 및 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취, 탐구 역량 등이 우수하다면 긍정적으로 고민해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합격률과 연관이 없나? 좋은 질문이야. 그걸 위해 미리 이 표를 준비했지. 이 표를 보면 전형별로 많이 합격한 고등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다빈치형 인재형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가 70%가 넘는 합격 비율을 보였으며 탐구 인재 전형의 경우 일반고뿐만 아니라 자사고, 외국어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때? 이제는 좀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알 것 같아? 합격한 후에 이 형이 중앙대학교 근처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근처에 유명한 맛집도 되게 많아. 그럼 이만 끊을게. 안녕.